감사합니다. 실전사주풀이 팔자의 핵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팔자 주인공의 성격과 성향적 기질을 팔자를 통해서 읽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명은 곤명입니다. 을해년 갑신월 갑오일 계유시. 성격과 성향을 구분하는 데는 분명히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오행의 특성, 오행의 성향적 기질. 갑을 목은 어질인자 인을 상징하고, 기질적으로는 성향이라고 하잖아. 성향은 어질인자 인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 기질, 어떤 그 질적인 기질은 갑을 목은 곡직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목은 어떤 꼿꼿한 직의 성질이고, 을목은 부드러운 곡의 성질이다. 요 정도는 구분을 해놓고 그 팔자의 성향 분석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직도 직 나름이고 곡도 곡 나름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꼿꼿한 직선적인 어떤 고든 의지, 또 어떤 권위적인 의지, 갑은 그런 어떤 모습이 다양하게 있지만은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주체의 사주 팔자 전체의 완성도에 따라서 그 기계 곡곡 올곧은 어떤 권위적인 모습이 긍정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느냐 부정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느냐는 그 운명의 구조의 완성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이 중요하죠. 갑의 완성도가 낮으면 갑목의 단점이 두드러질 테고, 운명의 완성도가 좋으면은 그 갑목 성향의 장점이 두드러진다는 거, 이것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감정의 동물이라서 단순한 하나의 단편적인 기질로는 절대 살아가지도 않고 유지될 수 없습니다. 크게 나누야 외면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숨어있는 모습, 양면성이 드러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나 다중적인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 명조에 한해서 어떤 그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는 거니까, 자, 이분도 곤명인데 갑목이 신월에 태어나고, 지지에는 일지에는 오화를 깔고, 시지는 유금 정관을 깔고, 연지에는 해수 인성 편인을 깔고, 지지에는 그런 성향을 깔고 있고, 천간에는 월간에 똑같은 비견을 어떤 투관시켜 놓았고, 연간에는 겁재 을목을 투관시켜 놓았고, 시간에는 인성 정인 개수를 투관시켜 놓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복합적인 성격 추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갑목 하면은 갑목의 곡직성과 어떤 어질인자 인자함과 또 꼿꼿함과 또 어떤 권위적인 면과 리더십과 이런 게 다 있겠죠. 그걸 연상하면서 바탕이 평관, 음력 7월 평관을 깔았구나 하면 바로 그 모양이 평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셔야죠. 평관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 꼿꼿함이 평관을 만났으니까 다소 좋게 표현하면 겸손해질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반발심을 가질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를 보니까 평관 자체로만 보면은 감목의 그 좋은 성향이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평관의 모습이 주위 전체적인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어떤 다른 작용을 하게 되죠. 특히 인성을 만나면 관인상생으로 어떤 그런 어떤 평관의 흉폭감이 부드러워지는 성향이 되고 또 천간에도 정인도 떴으니까 관인상생으로 확실하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화되었다. 많이 교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평관의 성향이 다 사라지지는 절대 않죠. 그러나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인성으로 인해서 많이 교화됐으니까 좋은 모습의 평관으로서의 작용도 하겠구나. 거기다 전관까지 있으니까 또 평관, 정관이 중첩되면 원래 평관의 성향을 좀 더 강하게 띌 수가 있죠. 그래도 그 역시 바로 천간에 또 인성을 정인을 놓아서 그대로 교화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간목의 어떤 좋은 점으로 성화되고 그런 성격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고 분출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은 사람이니까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 혼자만 있으면 성격이 보이지 않죠. 상대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서 어떤 비춰지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성격이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단순하게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마구잡이로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다. 그런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관격의 인성으로 인해서 관인상생된 모양이니까 그 어떤 꼿꼿하고 올곧고 권위적인 면도 유연하게 좀 정화되면서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분명히 대중에게 표현될 것이다 하는 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평관 자체로서 뭐 절처봉생이 돼서 뭐 인성을 안고 있어서 사람이 품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오버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주위 환경이 금은 금이고 물은 물이죠. 금생수로 인해서 인성의 인자가 중화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 일지의 오화인데 오화는 즉 상관이라고 해서 평관이나 정관을 뭔가 통제하고 견제하고 압도할 수 있는 기운인데 그것이 지나치면 상관의 나쁜 점이 보이겠지만도 이 상황에서는 상관이 평관과 정관을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조후로서의 좀 고도 한랭함이 조금 냉함과 어떤 엄기가 많이 드리워진 상태에서 오화는 오히려 상관은 밝음과 따뜻함과 조후적인 어떤 그런 한마디로 우리가 희용, 기쁜 용신, 기쁘게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관이 되어서 상관도 상관 나름이라는 게 이런 명조를 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조 주인공의 상관성은 상관의 그런 직설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런 어떤 약간의 엄습한 기운들이 드리워진 상태에서의 상관은 어떤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 표현과 재치 있고 센스 있는 예의 바른 그런 어떤 자기 표현이 될 것이라는 게 충분히 예측되는 이 사주 명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직업적으로도 관인상생의 인자를 따라서 원래는 교육 쪽에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이분은 바로 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적절하게 견제해주고 인성이 끌어주는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관으로서 그대로 치용해서 직업적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면 임상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간목의 모습도 뭔가 이렇게
중후함도 보이지만도 뭐 여성한테 중후함이라고는 잘 쓰지 않지만도 그래도 중후함도 어느 정도 비춰지고 그다음에 반듯한 모습도 비춰지면서 뭔가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풍모가 겸손함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풍기고 있는 그런 어떤 조신한 여인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주에 있어서 성격이나 성향 기질 분석은 단편적으로는 뭐 일주와 월지 정도만 분명히 인식하면은 예측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인간 자체가 외적인 모습이 있고 내적인 모습이 있고 그 내면의 다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곤란한 게 인간의 성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